자, 21강에 관련된 내용들로 저희가 이제 포지션 CSS에 대해서 진행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 예제에 대한 위치를 좀 찾아보면 여기서는 CSS 2번 폴더에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그리고요, 스타트 폴더 하위에 지금처럼 안쪽에 베이직 언더바 CSS6 언더바 포지션 언더바 스태틱 점 HTML 문서의 위치를 이렇게 찾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해 보는 걸로, 자, 그렇게 할게요.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백그라운드 컬러가 좀 어둡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좀 주석을 걸고요. 그 다음에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박스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리고 포지션이라는 영역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포지션이라고 하게 되면 총 4개에 대한 CSS 포지션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른 내용들이 이제 기본적인 그런 요건이 스태틱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요건들은 저희가 이렇게 따로 지정해야 되는 그런 요건들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생성되는 그런 태그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선언되는 태그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선언된 태그에 따라서는 무조건 스태틱으로 배치가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스태틱이라고 하게 되면 그냥 배치가 되는 일반적인 블럭 타입의 내용들을 보통 스태틱이라고 보통 불러주게 되고요. 자, 여기에는 저 예제를 조금 소개해 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안쪽에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박스란 요건을 하나 만들었고요. 자,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박스란 요건은 기본적으로 상단 마진을 좀 가졌습니다. 마진 탑을 가졌고요. 35픽셀 가지게 됐고, 그 다음에 위드에 대한 크기, 자, 위드에 대한 크기는 400픽셀, 그 다음에 하이트 400픽셀. 이게 이제 스태틱이죠. 일반적인 저희가 포지션을 적지 않더라도 이 포지션에 대한 건 기본적으로 스태틱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모든 태그는 포지션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포지션에 스태틱으로 표현이 되고요. 자, 보더에 대한 건 1픽셀 솔리드의 샵 000 부분으로 이렇게 붙어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보더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1픽셀 솔리드 샵 000 부분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브라우저로 보시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여기 배치가 되는 영역들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포지션 그 아이디가 있죠. 포지션 아이디는 보통 이제 상단에 있는 걸요, 여러분들이 아이디 쓰실 때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아이디 값은 원래 하나밖에 없는 요건들이기 때문에 포지션으로부터 시작되도록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지 마시고 그냥 포지션 이렇게 작성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안쪽에 있는 요건들은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그래서 스태틱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딩에 대한 거는 지금처럼 10픽셀 됐고요. 그 다음에 위드는 80픽셀. 자, 사실상 여기에 대한 요건들은 뭐 안 써도 그만인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요건이 스태틱 고정된 위치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태틱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저희가 이제, 자, 기본적인, 그죠? 자, 속성 값이 됩니다. 값으로 저희가, 그죠? 이렇게 데이터들이 그냥 부피로 배치되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소들이, 그죠? 부피로 배치됩니다. 이렇게 그걸 우리가 이제 스태틱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속성들이 가지고 있는 뭐 요걸 뜻하고 있는 거는 이제 레프트 라이트 요거 앱솔루트 릴레이티브 요런 것들을 뜻하고 있죠. 그래서 요런, 자, 속성들은 가질 수, 그죠? 이렇게 속성들은 지정할 그 스타일은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치할 때 우리가 마진으로 배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레프트 라이트 톱 버튼 Z 인덱스 스타일로는 지정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바로 이제 기본적인 스태틱에 대한 정보들이 되겠습니다. 스태틱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가져갈 수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안 써도 그만인 거죠. 여기서, 자, 하이트에 대한 정보를 만들었고요. 하이트에 대한 정보는 지금처럼 해당 요건이 80픽셀 지정을 했고요. 그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폰트 사이즈 0.875 EM 14픽셀을 뜻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8AC007 지정했고요. 컬러는 흰색. 자, 이렇게 이렇게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정했네요. 자, 이렇게 원본대로 그대로 작성을 하면 뭐 중요한 거 아니죠. 자, 이렇게 작성을 하면 그냥 배치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이렇게 배치가 된 CSS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따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배치가 다음 도형이 배치되면요, 여기서 요거를 이제 복제해 갖고, 물론 이러면 안 되겠죠. 포지션 1번, 2번 이런 식으로 배치 포지션이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배치가 되면 데이터가 이렇게 두 개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ID 값이 두 개가 같으면 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적용이 안 되니까 그냥 배치들이 부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죠. 기본적인 속성 값으로 요소들이 자, 부피로 배치되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배치할 때 요거를 작성해도 상관없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레프트 값을 적은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50픽셀 적는다 해도 이게 이제 부피가 왼쪽으로 배치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배치되는 일들은 없고요. 자, 포지션을 좀 바꿔보는 걸로 할게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포지션만 몇 개 바꿔보면 그러면 될 것 같은데요. 안쪽에 있는 요건들을 보시게 되면 저기서 이제 포지션을 제가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앱솔루트로 변경했고요. 앱솔루트로 저기 이제 앱솔루트로 변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공간 여백을 보시면 앱솔루트, 자, 레프트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200 정도를 만들었고요. 자, 부피를 이렇게 만들면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어서 그냥 여기서 레프트를 0으로 입력시키고요. 자, 그리고 지금 지금 탑을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제 이런 요건들은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렇게 돼서 포지션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배치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00으로 배치하게 되면 레프트와 탑, 그리고 지금처럼 라이트 버튼 아니면 Z인덱스 이런 방식들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데, 앱솔루트만 따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자,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죠. 앱솔루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법들로 볼 수가 있고요. 6-2번. 자, 여기에 따른 내용들이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처럼 지금 공간에 부여하는 느낌의, 그죠? 절대좌표로 배치한다라는 그런 절대좌표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앱솔루트라는 용어 자체가 지금처럼 절대좌표로 배치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에 따른 기준 위치를 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컨테이너를 보게 되면, 지금 컨테이너라는 개념은 이제 상단에 있는 요건이죠. 상단에 있는 요건을 이렇게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박스란 요건이 이렇게 있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시키겠다라는 내용들을 만들 때는, 자, 여기 즉 기준 위치, 그러니까 기준 좌표는, 그죠? 기준 좌표 요소는, 자, 릴레이티브 포지션, 자, 릴레이티브 방식으로 지정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포지션의 릴레이티브 방식으로 정리하고요. 자, 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여기 지금 부모의 역할을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명령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상식적으로 여길 기준으로 해서 정렬이 될 것 같은데 정렬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좌표를 정리할 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포지션에 대한 좌표를 위에 있는 박스에 대한 내용을요, 여기서 포지션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잡아주시면 그러면 영영에 대한 좌표로 이렇게 잡히고요. 그쵸? 자, 잡히게 됩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요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포지션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라이트 좌표를 한번 입력시켜 볼게요. 레프트가 아니고 라이트 좌표를 입력시키면, 자, 이렇게 입력을 시킵니다. 입력을 시키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배치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탑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제거시키고
그 다음에 버튼에 대한 영역을 이렇게 작성하시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하단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방법으로 배치가 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될 수가 있는데, 다시 초기화를 시켜서 여기에 대한 기법들을 정리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쓰면 원래는 이제 레프트가 0이고요. 탑에 0인 그런 좌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좌표를 얻어놓고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어떤 포지션을 만들어 볼게요. 2번 아이디를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저희가 여기 복제해서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2번 포지션으로 배치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색상이 똑같으면은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서는 09F 이렇게 돼서 좀 파란색으로 배치했다고 할게요. 아니면 F90 이런 식으로 주황색으로 배치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배치에 대한 부분을 똑같은 배치니까 이렇게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배치하시면요, 둘 다 앱솔루트니까 배치가 어떻게 될까요? 자, 밑에 있는 요건인, 지금 아래쪽에 있는 요건이 지금 보이지 않게 되죠. 그죠? 보이지 않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개져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앱솔루트라는 건 지금처럼 스태틱하게 배치가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요게 이제 앱솔루트만 빠지면, 그러면 배치가 되는 게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부피에 의해서 정렬되는 스태틱의 느낌이고요. 앱솔루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포토샵에 있는 레이어처럼 이런 식으로 위에 떠 있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앱솔루트로서 배치가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좌표를 바꿔준다 했을 때 레프트를 제가 여기서 지금 50픽셀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탑을 50픽셀을 정했습니다. 이러면 더 적나라하게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형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가 이제 이렇게 포개져서 만들어지는데,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높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보통 Z 인덱스라고 하죠. Z 인덱스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선언되는 것들이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선언되는 것들이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셨을 때 지금처럼 포지션에 대한 것들은 조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Z 인덱스라는 것을 저희가 바꿔치기 하게 되면, 자, 이걸 이제 순위를 바꾸기 위해서는 얘를 지금 1로 줬고요. 그 다음에 먼저 선언된 요건을 제가 Z 인덱스를 지금처럼 2로 주게 되면, 그러면 얘가 더 높죠. 먼저 선언되어 있다 하더라도 얘가 더 높기 때문에 순서는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바뀌게 돼서 이게 이제 배치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레프트, 라이트, 탑, 그리고 버튼, Z 인덱스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요건들은 바로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포지션 2번을 좀 가려 놓고요. 오브젝트를 중간에 배치하는 방법들을 조금 저희가 공부해 볼게요. 여기서 이제 중간에 오브젝트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방법적인 부분이 좀 필요한데, 여기서는 이제 레프트를 지금처럼 이렇게 50%를 지정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탑을 50%를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지정하고요. Z 인덱스는 이 정도로 놨고요. 여기는 이제 고유한 앱솔루트의 고유 CSS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배치되는 결과물을 보시면, 자, 물론 이제 중간에 배치가 돼야겠지만 여기서는 기준점이 지금 여기에 가 있죠. 그죠? 여기에 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를 왼쪽으로 당겨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상단으로 당겨줘야 되는데, 이런 기법들은 저희가 마진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진에 대한 정보를 음수로 적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단에 대한 좌표는 현재 크기의 절반만큼 마이너스 40픽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픽셀 정도 이렇게 이동시켜서 그 나머지는 이제 0으로 주는 거죠. 자,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시키면, 이게 이제 기법들을 예전에 설명해 드렸는데, 자, 첫 번째 있는 게 상단이고요. 그죠? 여기에 대한 것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탑이 있고요. 제일 먼저 적히는 건 탑이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버튼, 레프트 이런 방식으로 적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탑, 라이트, 버튼, 레프트 이런 방식으로 적히게 돼서 기법들을 확인해 보시면 중간에 가 있는 오브젝트를 요소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배치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요게 조금 안 좋은 CSS라는 느낌이 드는 게 왜 그러냐 하면, 만약 부피가 바뀔 때마다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보정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CSS가요. 지금 이제 트랜스레이트라는 그런 속성이 되겠는데, 자, 보통 이제 이렇게 작성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제가 만약에 여기에 따른 산술 수치를 제가 만약에 이렇게 적을 수 있으면 마이너스 50%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이것도 뭐 좋은, 만약에 이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여기서 이제 100이 되면 수치가 틀어지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퍼센트를 적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게 50%라는 것은 본인의 반절만큼 아까 전에 썼던 마이너스 40픽셀 썼던 방식들처럼 그렇게 조작이 될 텐데요. 자, 이렇게 요게 이제 조작이 아예 안 되죠. 그죠? 이렇게 되면 조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내용들은 이제 이게 이슈가 있어요. 이렇게 이슈가 있는 걸로 볼 수 있죠. 자, 여기서는 이 마이너스 50%라는 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적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기법들대로 중간에 정렬할 수 없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CSS 3회 기법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신의 CSS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게 되냐면 자, 트랜스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트랜스레이트라는 건 자, 트랜스폼이죠. 트랜스폼. 여기는 뭔가 변형 줄 때 쓰는 그런 CSS가 되겠고요. 여기서 자, 트랜스레이트 배치하겠다. 여기서는 이제 배치되는 그런 위치를 적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20픽셀, 20픽셀 이렇게 배치하면 이런 식으로 배치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치하면요. 이게 트랜스레이트 기법이 조금 애매한데 이거 MDN 레퍼런스를 좀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하게 이거 아마도 이게 띄어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면 그러면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아, 요거 쉼표죠. 쉼표 방식으로 작성을 하면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따라서 요게 수치가요. 일단 중앙에 배치되는 건 그대로 가고 그쵸? 이렇게 되면 여기 00에 대해서 배치하면 더 이해가 쉽겠죠? 00에 대해서 배치하시면 그러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배치가 일단 레프트로 배치할 수도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도 배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위에 있는 아까 전에 있는 옵션들처럼 제가 아까 전에 제가 문제가 되는 코드가 자 80픽셀이 됐다가 만약에 이제 배치가 달라지는 크기가 만약에 100픽셀이나 200픽셀이 되면 그러면은 중간에 가는 그런 것들은 다시 수치 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변적인 저희가 반응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드가 계속 가변적으로 변하죠. 이런 것들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제작 방법들은 지금처럼 어떻게 쓰냐면 자, 이런 것들이 안 된다라는 거죠. 마진에 지금처럼 마이너스 50% 이게 되면은 상관없는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작성할 때는 여기 위치에다가 50%를 줘버립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50% 자, 마이너스 50%를 지정하게 되면 그럼 이제 위에 있는 수치는 00이 되겠죠. 00이 아니고 50%. 자, 이렇게 지정돼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옛날 CSS에서는 여기서는 지금 left라는 개념 자체가 여기에 있는 relative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이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50%는 현재 크기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화면의 정중앙에 배치가 되는 것들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소스를 이렇게 쓰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가로 크기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지원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원이 돼서 정중앙에 배치가 되는 그런 속성으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이런 중앙에 배치하는 것까지 좀 확인해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능상에서 여기에서 계속 적용을 할 텐데 일단은 여기까지 적용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방법들 여기서 지금 이제 몇 가지 방법들 좀 바꿀 텐데 여기는 저희가 세이브 에지 같은 방식으로요. 좀 코드를 좀 정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코드를 여기 한 벌 더 만들어서 이렇게 포지션 정보만 남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른 정보는 다 빼버렸고요. 그냥 50%도 빼버렸고 여기서는 저희가 이렇게 만드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레프트는 자, 여기 100픽셀이고요. 그 다음에 탑은 100픽셀이죠. 이렇게 정보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그러면은 지금 아까 전에 여기가 릴레이티브였기 때문에 그쵸?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가 100픽셀이 여기서 떨어뜨리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바디에 대한 높이를, 크기를요, 만약에 하이트를 뭐 이렇게 2000픽셀 줬다고 할게요. 2000픽셀 주게 되면 스크롤바가 생성이 되겠죠. 그죠? 스크롤바가 생성이 되고요. 자, 여기 올리게 되면 여기서는 앱솔루트니까 여기에 절대좌표의 기준은 바로 여기가 됩니다. 그죠? 여기가 돼서 좌표가 이동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돼서 이동이 되죠. 한데 여기에 따른 좌표를요, 제가 만약에 지금처럼 릴레이티브 앱솔루트가 아닌 픽스드로 지정하게 되면 다른 개념은 다 똑같은데 픽스드는 무조건 윈도우를 따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윈도우라기보다는 도큐먼트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도큐먼트, 이 문서 위치를 따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도 릴레이티브도 따르지 않고요, 무조건 여기 위치만 따릅니다. 그래서 도큐먼트 윈도우 위치를 따라서,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윈도우 위치를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동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윈도우가 뭐냐면요, 현재 열려져 있는 이 창입니다. 그래서 열려져 있는 창으로 이렇게 위치 이동되게 되는데, 자, 여기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네 가지의 경우의 어떤 CSS를 한 번에 알기에는 되게 좀 부족하고요. 저희가 활용 예제를 통해서 저희가 전달해 드리는 걸로,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해 드리는 걸로, 자, 그렇게 할게요.